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음에 새기는 명품 명언 행복편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 영원히 눈부신 포근함. 김옥림 지음, 출판사 미래북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참된 행복에 관한 명언입니다. 대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노력가이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서 얻는 성과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수학의 기쁨은 흘린 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년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열정적으로 연주하였습니다. 그 남자 앞에는 모금함이 놓여 있었지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모금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말에 그냥 행복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나를 감동하게 했지요. 그의 말에서 참된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복과 진실, 러스킨의 명언입니다. 남의 불행 위에 자기 행복을 만들지 마라. 진실은 따스한 체온을 통해 전해지고 행복은 진실을 요구한다.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니 가로챘다는 것이 타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가 아니었다면 친구는 분명 그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살았을 것이므로 가로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냥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녀가 행복해할 때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떠돌았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해놓고 그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자에게 신은 벌을 내렸습니다. 남자가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친구에게 한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파렴치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사죄를 했으나 친구는 이미 그녀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하지 마세요. 위장된 진실은 물풍선 같아서 금방 터져버립니다. 또 남의 불행 위에 자기의 행복을 만들면 그 결과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과 행복, 리텐베르크의 명언입니다.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정직함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친구와 친구, 생산자와 소비자, 스승과 제자, 기업과 기업, 정부와 국민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칙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행복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에 불과합니다. 역사에서 보면 정직하지 못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퇴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명을 꼽는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닉슨, 이순신 장군을 모함한 원균, 사육신을 배반한 김질 같은 이들이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공직에 오른 강요와 정치인 등도 있습니다. 리텐베르크는 바로 이런 우려에서 정직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처음엔 거짓이 정직을 이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를 드러내는 나무처럼 거짓이 드러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맙니다. 거짓으로 세운 행복은 사상 누각이지만 정직으로 세운 행복은 철옹성입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의 행복입니다.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또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도 없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양을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처세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이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남성에게 섹시함을 느끼는 것과 상통하는 듯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잘 익은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말이 지닌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부디 똑똑한 선택을 함으로써 빛나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라티우스의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고 행복은 누구의 손에든지 잡힐 만한 곳에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무지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무지개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났지만 결국은 무지개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 한 소년이 백발이 성성하도록 무지개를 찾아 헤맸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찾으려고 했던 무지개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무지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 곁에 있는 무지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늘 가까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은 책은담의 도덕적인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은 늘 마음속이 따스한 온기로 차 있다. 내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일이다. 도덕적인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얻는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완벽한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도 홍자성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은 늘 마음이 따스한 온기로 차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늘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픽테토스의 행복입니다.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부족한 생활을 하더라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이지요. 나는 그의 사상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어찌 보면 운명론자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즉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노력해도 안 되는 일로 고민하며 불안하게 사는 것은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거부만 하다가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게 되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도스토옙스키의 알지 못하는 행복.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불행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나 능력, 행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의 떡은 크고 자기의 떡은 작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행복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법도 없습니다. 행복 또한 자신이 찾는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삶에 열정을 바치세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먹는 법이지요. 행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쇼펜하우어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재물을 얻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재물 속에 있지 않다. 재물과 양심,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떤 답변을 하겠는지요? 재물, 양심, 참 어려운 문제로군요. 이에 대해 누가 뭐래도 재물이야. 재물처럼 나를 잡아 끄는 것은 없지 하고 말하는 쪽과 그래도 나는 양심을 택하겠어 하는 쪽과 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쪽으로 패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인간다운 답변은 속물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재물이라는 쪽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과 공감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이지 재물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재물보다는 깨끗한 양심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즉, 마음의 행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배려, 우정, 감사 등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늘 변함없이 행복을 선물합니다. 다음은 스피노자의 이성으로 얻는 행복.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돈으로 얻는 행복, 지위나 명예로 얻는 행복, 사업의 성공으로 얻는 행복. 그러나 순전히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성의 빛으로 조화된 것이어야 한다. 이성의 빛으로 조화된 행복은 다이아몬드 같이 변하지 않는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 내 어린 시절 그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어린 나이에도 이 말의 뜻이 참 좋았고 그렇게 말한 그가 매우 위대해 보였거든요. 이성의 빛으로 조화된 행복은 다이아몬드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감정이나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삶을 냉철하게 사는 데서 얻는 행복이 값지다는 뜻입니다. 마음 깊이 담아 두고두고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경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헨리 워드 비처의 행복지수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한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주의자는 큰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주의자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크고 좋은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좋은 일보다는 작고 보편적인 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니까요. 오늘은 마음의 세계는 명품 명언, 행복, 영원히 눈부신 포근함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김옥림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